세계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남중국해는 예기치 않은 전개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 군함이 일제히 필리핀 영해로 진입해 영내 해상 안보 상황을 최고 경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계적 격상이 아니라 베이징이 지역 긴장을 정면으로 맞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단단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대만으로 시선을 모으는 동안 중국은 남쪽 바다에서 과감한 행동으로 방향을 급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상시적인 충돌 위험이 도사리는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순시선이 계속해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전략해역 한복판에서 현대식 함정들이 위태로운 추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작은 충돌 하나가 대규모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이는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두 지역 강대 군사 세력의 진짜 화력 시험입니다. 중국은 해경 선박 전개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말은 적지만 행동은 단호합니다. 도쿄는 조용한 살수로 불리는 공격형 잠수함 전력을 응축된 대답처럼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략이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 뚜렷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순입니다. 소류급과 타이게이급 잠수함, 바닷속의 은밀한 전사들은 이미 자리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이는 없지만 모두가 압니다. 몇 초면 충분한 그 파괴력을. 이런 함정은 경고 없이 표적을 제거할 수 있어 상대를 언제 어디서 위협이 솟구칠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시에 긴장을 끌어올리며 일본과 필리핀을 비롯한 관련국의 반응 한계를 떠보는 복합적이고 대담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주도권을 베이징에 내주지 않겠다는 태세를 이미 굳혔습니다. 기술과 숙련으로 정평이 난 일본 해상 자위대는 치밀한 준비와 단호한 대응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의미한 전쟁이 보여주듯 근육 자랑과 무모한 장기판 노름이 결국 남기는 것은 잿빛 수평선과 한숨뿐입니다. 바다에서도 교훈은 같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억제의 정밀함이 평화를 오래 붙잡습니다. 수면 위뿐 아니라 심해에서도 양측 전력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전투함의 경적 한 번, 잠수함의 불시에 가까운 발사 한 번에 동아시아 전역은 통제 불능의 폭풍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대화 채널과 외교 노력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굉음과 정밀 유도 어뢰의 파열음에 묻히게 됩니다. 위험은 전력 규모만이 아니라 격상 속도에 깃들어 있습니다. 작은 접촉 사고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지역의 안정 구조는 몇 시간 만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군의 반응 속도가 분 단위, 심지어 초 단위로 재단되는 세계입니다. 숙고와 교섭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초 단위의 오판으로 도시와 세대를 태워버린 현실을 보십시오. 늦은 사과문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지 못합니다. 중국은 큰 바둑을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남중국해의 전개는 전략 해역을 장기적으로 틀어주려는 설계의 일부입니다. 동중국해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대응 자원을 늘어지게 하려는 덫이기도 합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함정의 정교한 배치가 겹겹이 포개집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지는 동안 대만 주변 정세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 행동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압박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왜 지금 대만이 숨을 죽이게 하는 잠재 충돌의 중심이 되었는가? 답은 독특한 지정학에 있습니다. 서태평양 방어체계의 핵심 결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라는 두 군사 화점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최근 군사 보고들에 따르면 필리핀 해역에 나타난 중국 군함 수는 전례 없이 치솟았습니다. 예전에 드문드문한 단독 출현과 달리 지금은 편대와 정형화된 전개로 움직이는 유동 점령군에 가깝습니다. 레이더 지도에는 수백 척의 선체가 촘촘한 금속 블록처럼 떠올라 바다 위에 거대한 철제 방벽을 이룹니다. 일상순시가 아니라 의지를 각인하는 상징 행동, 곧 전략적 결심의 과시로 읽힙니다.
중국은 장기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대만은 영향력 확대 설계의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필리핀은 복잡한 지역 전장에서 중심 역할을 떠맡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서필리핀해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높은 밀도의 대형 전개는 해상 공간을 선점하고 심리를 압박하며 군사 행동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전쟁 선포는 없지만 양보의 틈도 남기지 않는 견고한 강경책입니다. 필리핀 군 지도부는 심각성을 꿰뚫고 있습니다. 영해 수호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역량과 규모의 격차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더 큰 함대, 더 현대적인 장비, 압도적 후방 지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마닐라의 어떤 대응도 신중함을 강요합니다. 대만은 베이징의 압박 앞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주권의 상징을 넘어 영토 보전의 성패가 걸린 표상입니다. 따라서 이탈로 규정되는 움직임은 무력 대응의 명분이 됩니다. 필리핀이 바깥에서 조여온다면 대만은 오랜 팽창 야심의 중심에서 내부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지도자의 미국 경유 가능성 보도는 긴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회로 침식하는 간접 승인에 가깝습니다. 대응은 거칠 것이 분명하지만 주목할 지점은 타이베이가 더는 수동적 위치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만 정부는 원하는 어떤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세울 권리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정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외교 언어의 단단함이 무너지는 순간 전장의 언어가 빈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말의 무게를 지키는 일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이는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발화의 문장 하나도 불씨가 되는 정치적 공방입니다. 필리핀에게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의 변동은 곧장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서쪽과 북쪽 필리핀 근해 전개 강화는 과시가 아니라 최악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상정한 선행 준비입니다. 필리핀 영토의 여러 기지는 대만 유사시 미국과 동맹군의 발판이 됩니다. 베이징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중국은 주위 급소를 조여 마닐라의 대응력을 무력화하려는 차단띠를 먼저 구축하려 합니다. 전쟁을 막겠다며 길을 봉쇄하고 나중에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방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스스로 만들고 상대를 몰아넣는 기술은 슬프게도 전장에서 자주 재현됩니다. 이 전략판에서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필리핀 노동자가 대만에서 살고 일합니다. 전쟁이 나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군사 행동도 필리핀의 중대한 인도주의 위험을 부릅니다. 마닐라는 대규모 철수라는 미진규의 방안을 계산대 위에 올려야 합니다. 베이징의 목표는 단지 미국의 영내 존재를 막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이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지원 사슬 자체를 끊으려 합니다. 그 사슬에서 필리핀은 핵심 고리입니다. 중국은 서쪽과 남쪽에서 동시 압박으로 필리핀의 전략 발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집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북쪽의 동중국해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긴장 누적이 파도를 일으켜 왔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식 표기로 디아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고조 단계로 옮겨갔습니다. 무인도에 불과하지만 그 전략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보고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중국 선박 출현 빈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더 도발적으로 바짝부터 항해하고 전투 레이더를 켜며 때로는 위치 발신 장치를 끄기도 합니다. 사실상의 적대 환경에서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탐색을 넘어 존재를 강제로 각인하는 전략을 밟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신중한 나라로 알려진 일본도 침묵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국방 긴급 회의와 강경 성명을 잇따라 내며 직면한 위험의 수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남쪽의 남중국해를 죄는 동시에 북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극하며 주변국의 대응 역량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이는 첫 발포 없이도 질서를 바꾸려는 이른바 두 개의 부드러운 전선 전술입니다. 조직화된 군사 존재를 길게 유지하며 다른 나라들이 새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그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고리입니다. 일본의 대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도쿄는 감시 강화를 포함해 해상보안 역량을 다지고 해군 전력을 분쟁 수역 가까이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대응 없이 현상 변경은 불가. 중국이 서필리핀해에서 쓰는 살라미 전술은 센카쿠 주변에서도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침공 대신 작은 걸음을 끈질기게 폭의 영향력을 넓혀 상대의 강한 반응을 피합니다. 시간이 쌓이면 실지 지배로 변색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극도 처음에는 작은 선 긋기와 단계적 침식을 정당화하는 말들로 시작됐습니다. 작은 금이 큰 무너짐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쉽게 굴복할 상대는 아닙니다.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해군 전력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휘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수면 위가 아니라 심해입니다. 일본의 잠수함, 특히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은 매우 낮은 소음과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악명 높습니다. 현 기술로는 탐지가 극히 어려운 수준의 은밀성을 유지하며 때맞춘 일격 후 흔적 없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중국이 센카쿠 압박을 더 올리는 건 상당한 위험 감수입니다. 이는 시험이 아니라 전략적 배팅입니다. 일본 잠수함의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판은 외교의 계산과 정치적 제약을 가뿐히 넘어 급변합니다. 중국은 수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지만 그것이 절대 우위를 뜻하진 않습니다. 현대전의 관건은 함정 숫자가 아니라 기술, 효율, 복합 환경 지속 운용 능력입니다. 일본은 양보다 질에 투자해 왔습니다.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은 그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장시간 은밀 대기와 작전이 가능하며 리튬 이온 배터리 채택으로 수면 상승 없이 더 오래 물속에 머뭅니다. 수중전에서 먼저 찾는 쪽이 사는 쪽입니다. 일본 잠수함의 정적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까닭입니다. 경고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차와 미사일이 들려준 소음은 크지만 결국 전장의 승부는 소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준비와 정밀함이 가릅니다. 일본은 지형의 이점도 큽니다. 동중국해에서 미야코 해협에 이르는 바다에는 여러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깊숙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병목입니다. 일본은 각 수역의 수리수문 조건에 맞춘 매복과 전술을 오래 연구해 왔습니다. 중국이 대만이나 일본을 겨냥한 작전을 전개하면 항모와 구축함, 상륙함, 군수선까지 전력 대부분이 이런 좁은 길목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일본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 정확한 시점에 어뢰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뢰 한 발이면 억 단위 달러짜리 전함을 가라앉히고 대형 편대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수면 아래에는 열병식도 깃발도 없습니다. 오직 전략뿐입니다. 그 환경에서 일본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베이징 지휘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억제와 전략적 공포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서태평양 전역을 거머쥐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이 늘 조심스레 계산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전력입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심리전 카드라고 평가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투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바닥 깊숙이 숨어 상대 레이더와 손에 아무 신호도 남기지 않습니다. 중국 함대가 매번 출항할 때마다 정체 모를 방향에서의 타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일본식 접근 거부 전략의 토대입니다. 전력을 모조리 가라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베이징이 전략 수역 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억제는 성립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보여준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멈칫거림을 없애려 밀어붙이는 순간 전쟁은 스스로 통제권을 잃습니다. 멈칫거림이 때로는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대만의 중심성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국이 왜 그 섬을 장악하려 하는가? 일본과 필리핀이 왜 곁눈질로도 넘어갈 수 없는가? 답은 이념이 아니라 질입니다.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도서선이 중국 해군을 자연스럽게 가둔 방벽이 됩니다. 대만이 독립적으로 서 있는 한 중국 함대는 동태평양으로 마음껏 뻗기 어렵습니다. 대만이 베이징 손에 들어가면 대양의 문은 즉시 열립니다.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더 깊이 잠항해 미 서해안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하와이 같은 도시들이 총력전의 조준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을 바닥일에 의존합니다. 대만 해협이 중국 함대로 봉쇄되면 일본 경제는 순환이 조여드는 신체처럼 질식합니다. 그래서 도쿄는 이 해역의 항행의 자유를 최우선 전략으로 여깁니다. 생존이 바다를 건너는 화물 한 척 한 척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필리핀의 위협도 눈앞입니다. 필리핀 최북단 바타네스 제도는 대만과 19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중국 함대의 접근 교두보가 되기 쉽습니다. 주권을 넘어 국가안보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북필리핀 근해의 중국 군함 상주는 우연한 신호가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과의 결속이 곧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만일 내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흐릿한 희망으로 스스로를 달랠 수 없습니다. 또렷한 인식과 단호한 행동이 나라의 내일을 지킵니다. 일본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자강의 정신을 세우며 방어 역량을 다졌습니다. 필리핀도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규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침범의 값을 치르게 할 단단함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결속과 미국, 일본 동맹들의 전략적 지원이 필리핀 방어력의 관건이 됩니다. 구호가 아닌 예산과 결단이 말해야 할 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남긴 폐허 위에서 그 사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늦은 후회는 조기 억제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불안한 세계에서 전쟁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가장 오래 붙드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를 마칩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